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인데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영국 귀족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벌써부터 댓글에 오늘도 영국 귀족처럼 등장하실 듯요 하면서 막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쨌든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매매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휴가 내고 다 떠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음. 오늘 매매하기에는 저도 매매를 한 거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최근 시장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오늘 좀 역대급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거래대 그 유동성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래 안 했다라고 하면은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주식을 아트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저와 함께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그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대선주나 아니면 정책주들 그런 상한가 중심에는 저 윤석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진 이렇게 한 장 가져왔는데도 뭐 뿌듯하기도 하고 네, 멋있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야, 쪼종목이 상한가 갔네? 맞아요. 네, 상한가 보낸 사람 상한가 보내기도 하고 또 상한가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갭 상승에 또 팔기도 하고 또 갭 상승이 나오면 또 다시 또 이틀 연속 상따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게 전서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증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매월 월천 계좌 월천이라고 하는 게 딱 1,000만 원만 벌어서 월천이 아니라 실제 뭐 못해도 한 3, 4천만 원씩 꾸준히 그리고 어떤 분들도 월 억대를 이렇게 인증해 주고 계시는데 예시를 들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렇게 뭐 지워져서 그런데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버셨다. 돈 복사 감사하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 이런 대선주들이나 아니면 대형주들을 보면서 돈 복사하는 시장이다. 돈 복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션만 거의 뭐 15억이죠. 하나 오션 한 종목으로만 15억 정도를 벌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네, 월 평균 75%, 네, 투자금이 제법 커가지고 차를 포르쉐로 바꿨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이번에 뭐 3월부터 4월 달까지 보시면 코스피 등락률이 한 마이너스 4%, 코스닥 등락률이 마이너스 1.53%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1억, 1억 기준으로 64% 누적 수익률이니까 한 6,400만 원. 뭐 10억, 뭐 1,000만 원 기준이면은 6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뭐 10억 기준으로 하면은 6억 4천만 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좌 인증도 해주시고 실제 윤사무엘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나는 종목 상담을 받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물려 있는 종목을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증권 방송계에는 전문가들이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시고 저는 난 진짜로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 돈을 한번 쓸어서 돈으로 한번 행복감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석열과 만나보시면은 저는 철저하게 돈 버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요즘 너의 매매 스타일은 어떤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히든 종목을 가지고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일단 정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만을 매매해요. 뭐 하나오션을 제가 뭐 11월 달에 공략했다고 해서 1월 달에 공략 못하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공략하고 1월 달에 공략했지만 또 좋아가지고 또 1월 24일 날 공략하고 또 좋으니까 4월 23일에도 또 공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기했을 거예요. 야, 이 똑같은 종목을 4번을 공략하는데 한 번도 손실 없이 바로 다 수익을 주네? 그쵸? 175%, 100, 뭐 이렇게 세 자릿수 수익률, 뭐 두 자릿수 수익률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죠. 2월 14일 날 말씀드리고 4월 11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두 자릿수 수익률 이렇게 드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대형주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포바이포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지고도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고 오늘도 또 제가 좀 기대하는 종목 한 종목 탑픽 종목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히든 종목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 오션부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종목 히든 종목 말씀드린 자리는 여기, 그리고 여기였어요. 네, 이렇게 네 군데. 근데 보시면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손실 준 적 없이 바로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아, 혈이 뚫린다. 내가 타점을 잡으면은 항상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많게는 1년, 2년 이렇게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돈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아, 윤상호과 함께 하니까 다음날 바로 가, 주식이. 너무 신기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릴 거고 또 공략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끌고 가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 때도 좀 시원시원하게 벌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여기서 본전 심리 때문에 여기서 팔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올라가잖아요. 바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끔 제가 공략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큰 대형주들이나 사실 이 증권방송계 틀면은 뭐 하나오션 갈 때 되면은 뭐 타 방송사 보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야, 내가 이 하나오션 히든 종목을 말하지 않았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매매했냐 이거예요. 제 제자분들 매매일지 보면은 보이시죠? 네,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매일 트레이딩 하는 거. 네,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죠. 쭉쭉. 이 빨간색 화살표는 매수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는 매도했다. 그러니까 바이 앤 셀이죠. 네, 매수,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구간 이 상승의 알곡을 나도 한번 이렇게 대형주에서 사실 이런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쉽게 수익 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막상 해봐요. 내가 최고점에 물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또 내려가면은 또 어떤 악재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여기 내가 최고점에 물린 거 아닌가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 윤삼호가 함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평단도 좋게 가져가서 수익을 이런 식으로 또 추세를 끌고 간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뭐 보시면 여기 40만 원대부터 80만 원대, 86만 원대까지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떴을 때도 요게도 종목이 기가 막히게 안 들고 있어요. 단 한 주도 안 들고 있었거든요. 유상증자 때 딱 최저점에 사가지고 또 한 이틀 뒤에 한 10에서 15% 수익 매도. 그리고 나서 또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엇박자 안 나게 정박자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끌고 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략적으로 제 제자분들만 500분가량 돼요. 그리고 저 소통방에 지금 한 4,300분? 400분 정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안고 이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뭐 계룡건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상한가 가던 날 다음 날 네, 저점에서 공략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44%인데 사실 신기한 게 보시면은 이날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약 다음 날 2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날 매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여기 시초가에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최저점에서 공략이 들어갔어요. 네, 최저점에서 공략해가지고 당일날 20%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단 한 주도 안 들고 있다가 오후장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당일날 또 16%, 그러니까 당일에만 36%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할 매도이기 때문에 온전히 다 36%를 여러분 수익을 가져가지는 못했을 거겠지만 실제 좋잖아요. 변동성이 좋은 종목에서 또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낼 수 있게끔 항상 엇박자 안 나고 정박자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x4도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한테 아침 시초가에 들어가셔라. 사실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그 뭐 대선 아니면은 그런 인물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개파락이 일어났죠. 야, 그런데 개파락 할 거란 거를 뭐 약간 많은 이제 소통방에서 의견들이 있었어요. 야, 이거 끝났다.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다 예상을 해가지고
다음날 시초가에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또 10% 당일날 11%가량 수익이 났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까다로워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단기 스윙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2차 랠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관점을 현재 보고 있어요. 야, 그러면 너는 이런 데서는 매매 안 했어? 이런 데서 매매 안 했어? 당연히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통 이제 양봉이 많잖아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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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양봉 매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음봉이 많죠.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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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음봉 매매라고 해요. 보통은. 자, 그러면은 양봉 매매에서 어떻게 매매했을까요? 상따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에 나와서 상따를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월달 6월 3일이 이제 대선이잖아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달간은 또 이제 대선 테마나 정책 테마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상따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돌파 매매를 못 한다든지 뭐 눌림 매매만 한다든지 그러면은 분명히 소외되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정책주라든지 대선주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올라간 것만 보면은 저거 내가 버텼으면 얼마야 수익이 이럴 수 있지만 막상 매매하면 쉽냐 이거예요. 하지만 저 윤사말과 함께 하신 분은 어떻게 했죠? 이런 데서 매매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다가 15분 봉상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매수. 네, 다음날 매도. 매수, 매도. 그리고 다음날 매도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돌아 나간다고? 다시 매수. 네, 매수. 매도. 다시 한 번 더 이 매도한 다음에 바로 다시 매수하고 다음날 또 매도. 그러니까 4연상을 갔어요. 네, 1연상, 2연상, 3연상, 4연상. 4연상. 네, 4연상까지. 점상이었죠, 마지막이. 점상 이후에 매도. 그러니까 이 모든 점상 그리고 상한가 랠리 중심에는 저 윤석열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서 매수 못하죠. 이거 너무 빠른데 너무 무서운데 여기가 최고점이 어떡하지? 하지만 저 윤석열과 함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없다. 상남자답게 매수하고 갭이 막 20%씩 떠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갭이 30%죠. 갭이 30%. 그러니까 4거래 만에 거의 163% 상승을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은 76%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끌고 왔다. 저는 일부 물량을 끌고 갔었거든요. 163%까지 수익이 났다라는 거. 그러면은 또 음봉 매매에서는 윤사모에 물렸겠지. 저 음봉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여러분들 여기서 따라 붙었죠. 여러분들 많이 여기 4x4 매매하시는 분들 여기서 아마 많이들 따라 붙으셨을 거예요. 다음 날도 또 상가 가겠지. 저는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6% 수익. 다시 저점 구간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또 10% 수익. 다시 저점 공략했는데 여기서는 살짝 물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마이너스 3% 손절 이렇게 올려줄 때. 그러고 나서 여점에서 하나, 둘, 셋, 세 번 모아가지고 15% 수익. 그리고 나서 종가 베팅 다음날 12% 수익. 이런 식으로 이 음봉 안에서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서도 수익이 난다 이거예요. 이 안에서는 말도 안 되게 수익이 나지만 이 안에서도 수익이 난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울어요. 사람들이 진짜 힘들다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내일도 상가 갈 줄 알고 추격 매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이랬는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대응해 보셔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손실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스킬도 필요하고 매매 스킬이죠. 매매 스킬. 누군가는 손실을 보지만 누군가는 수익을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다.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손실을 봐요. 여러분들. 그게 어쩔 수 없는 주식시장의 생태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증권방송계에서 최고의 어떤 매매 폼과 아니면 퍼포먼스 그리고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제자분들, 수백 분의 제자분들을 이제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사말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불확실성이 심한 현재 상황 속에서 한 종목을 쭉 끌고 가기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한화그룹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한화오션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한화오션 매수 사인 네. 역시 주셨습니다. 한화오션은 사실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네, 목표가 15만 원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15만 원 올 상반기에 도달 가능할까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선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갈 것 같다. 약간 타이밍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지난주 한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근데 갑자기 산은에서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네. 한번 타이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트라이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매수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꼬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중기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뭐 상관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록딜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 일대 주주가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철저하게 악착에 맞아요. 하지만 뭐 산은 같은 경우에는 뭐 90년대부터 여기 하나오션에 투자를 했던 뭐 대우조선 해양일 때부터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사실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산은이 없었으면 또 하나오션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매도하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물량만 잘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분명히 또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일단 뭐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그래도 왜 메가 트렌드를 이 블록딜 이슈가 바꾸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연간 MRO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을 뭐 하나오션이나 아니면은 뭐 HD 현대 쪽에서 많이 가져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 30년간 364척을 건조한다고 했죠. 미국에서 총 예상 약 한 1,600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필리 조선소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 하나오션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던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이 보유하던 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수급 이슈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저도 빨리 15만 원 가기를 되게 바랬었고 그랬으면 멋졌을 텐데 조금 꼬였다. 하지만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멘텀이 변화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철저히 수급적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 이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대선 레이스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한 달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다시 기를 모았다가 다시 가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때가 이날이었어요. 네, 이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거의 20% 상승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논리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점을 잡는 1번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먹는 뭐 2번 구간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뭐 이탈하면은 또 여기가 이제 이탈 흐름을 보고 3번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3번 구간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세 랠리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죠. 근데 만약에 또 그렇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되돌림을 줬을 때 여기 상단은 지지가 될 수 있는 4번 구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어떤 차트를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에코프로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1번 구간이 있고 2번 구간, 그러니까 추세 전환 아닌 2번 구간, 그리고 나서 돌파 이후에 3번 구간. 그런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자리지만 지금은 지지선으로서 작용하는 자리가 맞는지 테스트하는 구간이다. 테스트하는 구간이 4번이다. 그럴 때 여기를 지지받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추세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오션은 지금 4번 구간을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기를 지지받으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추세 랠리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좀 블록딜 이슈가 있었을 때 상당히 한 7에서 8% 밀렸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 3회에서 4회 정도 남았잖아요. 블록딜 남은 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회차, 3회차가 갔는데 점점 안 밀려 주가가. 그러면 그때가 또 스타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까지 제가 관찰하고
또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하나오션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좋다 좋다 하지만 실제 매매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막상 이분들 하나오션 좋다고 해도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분들은 주식 스킬이 없어요. 저는 주식을 너무 잘하고요. 예, 대형주가 되었든 뭐 테마주가 되었든 대선주가 되었든 뭐 우량주 아니면 수급주가 되었든 모든 매매를 다 통달하고 무라일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 제자분들이 여기 이분 매매일지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히죠. 네,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이 한 종목 가지고 거의 15억 벌었대요. 예, 이 하나오션 가지고 멋있죠. 좀 배가 아프긴 합니다. 근데 네, 아무튼 뭐 잘 됐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러면 하나오션 너는 어떻게 매매했냐? 저는 여기서 모았다라고 했죠. 여러분한테 히든 종목을도 이날 말씀드렸었고 또 모으고 다음날 슈팅 줄 때 한 뭐 1차 VI 부근에서 매도하고 여기서 돌파할 때 다시 제가 쳐가지고 다시 돌파 같이 함께 동참하고 또 올라갈 때 일부 여기서 한 50% 물량을 매도했어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한 이 정도 오면 우리가 매수 들어가자. 이랬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랬어요 하루 종일. 근데 갑자기 블록딜 이슈가 뜨면서 갑자기 보니까 또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최저점 76,000원 선. 네, 누가 잡았습니까? 최저점 이거 제가 잡았어요 여러분들. 실제 제 제자분들 매매일지 보면 여기서 매수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면 76,000원에서 매수했느냐? 뭐 보시면은 하나오션 9.6에서 9.8만 원에서는 추가적으로 20% 물량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네, 4월 28일 월요일 최고점에서 매도했죠 거의. 그리고 4월 30일 수요일 이틀 전 익절했던 물량 절반 매수했고 오늘 남은 물량도 7.8에서 7.6만 원에서 분할 매수 또 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8만 원, 7만 9천 원 매수, 뭐 8만 7,500원에 8만 6천 원 매수. 뭐 시간대 보세요 한번. 네, 다 막 저도 같이 치고 막 또 눌림도 받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근데 여유롭죠 생각보다. 야, 변동성은 어마무시한데 전략이 너무 좋다 보니까 손실이 별로 없어. 수익 날 때는 막 파바박 수익 나고. 네, 그게 제 매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약간의 수급 이슈는 있지만 메가 트렌드는 쉽게 바뀌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 기회가 또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바로 갔으면은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또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줬으니까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나 아니면 또 추세적인 뭐 15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가는 추가 어떤 추세 랠리가 나와줬을 때 나도 이렇게 원 사이클 매매해가지고 계좌 퀀텀 점프 이뤄내서 돈 복사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사매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사내의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꼬인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다라고 분석하시면서 매수 사인을 드셨는데요. 샀다 팔았다를 통해서 하나오션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하나그룹 쪽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한화시스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한화 시스템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 시스템이랑 하나 오션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필리조선소잖아요. 네. 그 지분 투자를 했던 그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꼬인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네. 하면은 어쨌든 똑같은 모멘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못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이동이 되면서 하나 오션을 추정했던 수급이 여기로 이동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도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어쨌든 모멘텀을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네, 이런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죠. 5월 14일 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수 편입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이제 패시브 자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패시브.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방산 우주 모멘텀이 있는데 뭐 스페이스X 상장이라든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달 착륙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고 뭐 방산 쪽으로도 지금 현재 너무 좋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주춤하긴 해요 지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방산 쪽이요. 방산 종목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실적도 다 좋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차트도 보면 좋죠. 기가 막히죠. 다만 조금만 더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빨간 날 지나고 5월 6일 지나고 나서 한 5월 7일 정도부터는 좋은 흐름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5월 7일 날 양봉 마감했다라고 해봐요. 이거 어떻게 참아요? 종가 베팅 해야지. 아셨죠? 네. 하나 시스템 이렇게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라도 이런 구간들을 종가 베팅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한 48,000원 선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48,000원 선. 왜 근데 48,000원이냐? 보시면은 얘가 어쨌든 트렌드가 있어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 그리고 이렇게 고점과 고점, 고점 구간들을 연결했을 때 여기 상단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운 좋게 여기까지 강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제가 볼 땐 최소한 얘가 여기까지 돌파를 하려면은 1조에서 1조 5천억은 터져야 돼요, 얘는. 저 하나 시스템 다 매매했잖아요. 여기서 싹 다 먹었고 이거 먹었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여기 나와서도 히든 종목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터져야 여기를 돌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찐 랠리예요. 하나 시스템은요.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자. 48,000원 선까지만. 일단은 48,000원이 돌파 여부를 봐야 돼요, 얘는. 그래야 진짜 폭발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48,000원이다. 아셨죠? 5만 원 아니에요. 5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종가로 48,000원 이상에서 마감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지지받고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도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조만간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이동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추가 공략해가지고 나도 한번 제대로 돈 복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사매가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한화오션에 쏠렸었던 수급이 이제는 한화 시스템에 몰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48,0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5월 7일 날 만약 양봉이 뜬다면 종가 베팅도 유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ABL 바이오입니다. 정우관님,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그간 알테오젠하고 펩트론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ABL 바이오를 더 주목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탑픽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 일단 알테오젠이랑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4년도에 높은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거의 10배에서 20배 갔어요. 그러면 10배, 20배 동안 가는 동안 파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6파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ABL 바이오를 조금 뭐 초보분들일수록 거기는 약간 펩트론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위주거든요. 스케일이 진짜 좋아야 돼요. 근데 그래야 먹어요. 그래야 수익을 내요. 근데 내가 좀 스킬이 없어도 지금 좀 바이오 쪽에서는 쉽게 먹을 수 있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ABL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보분들도 수익 낼 수 있고. 왜냐하면은 1파동이기 때문에. 네, 1파동이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한번 살펴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랩바디 플랫폼 추가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랩바디 플랫폼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신약이 아니라 확장성의 어떤 강점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ABL 바이오 이제 뭐 탐방 다녀온 그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들어보면은 기술력이 진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기술력이 좋은데 안 가면 뭐예요? 근데 요즘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저는. 아, 기술력 좋다. 근데 추세도 좋다. 이러니까 봐야 되죠. 그래서 알테오젠 이후로는 최대 규모 계약을 최근에 이뤄냈죠. 4조 1천억 원 정도.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공했어요. 증명을 해낸 형님이죠. 하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망주라는 어떻게 보면은 완성된 걸 사느냐, 완성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 차이인데
개인적으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워낙 파동이 많아가지고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는요. 근데 ABL 바이오는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다가 이렇게 담도암 치료제에 있어서 지금 임상 2상에서 3상 전체 결과 발표도 25년 하반기 중간 데이터에 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6만 원 아래 같은 경우에는 뭐 6만 원 여기죠. 네, 6만 원 아래 여기 이런 구간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구간도 스윙 구간이에요. 스윙. 네, 스윙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다라는 관점이고, 그랬을 때 단기 스윙이라는 거는 결국에 눌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이런 자리들은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왜 너는 6만 원 아래는 단기 스윙 자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저점 그리고 이런 고점과 고점이 연결하면은 여기가 5만 5천 원짜리인데 5만 5천 원짜리 돌파하면 30% 이상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30%딱 35%가 갔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라도 얘가 예를 들어서 뭔가 수급 이슈로 인해서 이런 데를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단단한 지지 레벨이에요. 지지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지만 실제 지지받고 더 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뭔가 좀 쉽게 수익 내고 싶은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ABL 바이오를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좀 탑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일봉상 좀 낮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낮다라, 야 이만큼 올라가는데 낮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버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알테오젠은 여기서 10배 갔어요. 여러분들 알테오젠은요. 얘는 여기서 30%밖에 안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다. 그리고 1파동이잖아요. 1파동. 여기 1파동이 다음에 눌리면 여기가 이제 2파동, 조정 파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알테오젠인 ABL 바이오 나도 한번 추가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월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수화물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세 상승 초기에 놓여 있는 ABL 바이오는 상방으로 여전히 역시나 많이 좀 열려 있는 상태이고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전문가님한테는 쉬울 수가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주식의 꽃을 설명을 해주시네요. 상한가 따라잡기. 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통해서 크게 또 수익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매매법에서는 사실 주식의 꽃이다라고 하면은 상따 돌파가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테마의 꽃은 뭔지 아세요? 테마의 꽃이요? 네. 수급주 매매? 아니요? 대선주. 아, 네. 테마의 끝판왕은 대선주죠. 어, 꽃은.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네. 그 사이에도 충분히 매매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상따 잘 배우셔서 또 크게 수익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솔직히 말해서 혼자 하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 제시해드리고 또 교육 영상도 또 제공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교육반에서 뵙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뭐 기술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그냥 분봉상 좀 38선 위에 형성이 되었느냐, 아니면 일봉상 어떤 정고점이나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냐, 이런 걸 위주로만 많이 보고 있고, 38선이라는 거는 단순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빵 치면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봐요. 이거 좋은 주식이에요?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은 주식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절반 여기까지 오는 주식은 좋은 주식일까요? 그거는 또이또이예요. 별로예요. 어디까지? 38선 여기 38%까지 여기까지 조정 주고 가는 주식이 상한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든 돌파든.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신선함이나 어떤 의외성, 그리고 뭐 9시 뉴스까지 나온다, 뭐 HTS 뉴스에 나온다, 그런 뉴스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뭐 수급마서 잘 쏠린다라고 하면은 상한가를 잘 간다라는 특징이 있고, 당일 등락률 20% 이상 상승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 상한가를 바라는 거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확인하고 이제 진입을 하는 편인데, 한번 잠깐 뭐 최근에 그래도 제가 상한가 했던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필요사 AI 찾은 이재명, 새 희망 보인다, AI 투자 100조 원 공략 이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죠. 점상. 그러면서 다음날 저는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근데 이 빨간 선이 38선이에요. 38선.
자, 주가가 38선의 밑에 있을 때는 저는 안 보죠. 안 본다고 했죠. 38선을 이탈했었는데 돌파를 하니까 제가 들어가죠. 네, 그리고 나서 상한가에 꽂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38선을 한 번도 이탈을 안 해요. 이탈 안 하죠, 한 번도. 여기서 대음봉 나오면서 이제 이탈을 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종목이 만약에 뭐 점상, 삼상, 그 상한가 랠리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그거예요. 38선 이탈 진짜 안 합니다. 네, 웬만해서는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을 가지고 뭐 매수해가지고 사거래일 만에 168% 수익. 네,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우 아이비도 보시면은 여기가 종고점이잖아요. 이런 데가 종고점 매물대에 있는데 이 종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죠. 네, 여기는 뭐 종가 베팅 자리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상따를 합니다. 네,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38선 이제 위에 올라탔을 때 여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일부 매도하고 네, 보유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1박 2일 잠자고 일어나니까 26% 수익인 거예요. 그렇죠? 네, 2,050에서 2,000원. 네. 근데 38선 이탈 없잖아요. 네. 딱 이럴 때만 저는 타점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은 되게 막 상가 수익 내려고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아 이거 상가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저는 막 쉽게 상한가 수익을 내잖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스킬이 조금 살짝 가미가 됐는데 뭐 하나 시스템도 보면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종고점 넘어갈 때 여기 라운드 피겨 3만 원 넘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 공략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자,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38선을 한 번도 이탈을 안 하죠. 여기 38선을 이탈 한 번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밑에서는 그냥 지켜봤어요. 여기서는 지켜본 게 다른 종목도 수익을 엄청 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아 나갈 때 돌파 해가지고 당일 한 몇 분 만에 한 20분 만에 6% 수익. 그러면서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상따 32,200원에서 31,800원 여기서 3만 원에 적혀 있죠. 상따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22% 상승 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좀 주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식을 어렵게 해요. 근데 저랑 함께 하면은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 있어. 뭐야 갑자기 VI 들어가 있어. 이런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런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잘 안 해요. 밑에 있는 거는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라 이거예요. 저는 하지만 위에서 확인이 된 거는 확실하게 실어가지고 매수 버튼을 눌러가지고 상가 수익을 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뭐 상타 돌파 매매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희 제자분들이 어떻게 월천을 했겠습니까? 네. 제가 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슈퍼 상따장 아니면은 슈퍼 돌파장 이런 데서 확실하게 제가 지를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제 제자 정말 수많은 수백 명의 제자분들이 월천을 하고 계시고 또 월 억대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전매 특허인 이런 상따 매매로 나도 한번 돈 복사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드라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뭘까요? 사실 뭐 이게 정책주로 굳이 안 엮여도 갈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원래 근데 한 2년 전, 3년 전에는 그 지금 여기 약간 그 민주당 쪽에서는 원전 쪽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약간 그랬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또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재명 측에서 이제 SMR 특별법 공약 검토 오늘 나왔던 기사였죠. 그러다가 며칠 전 기사를 살펴보면은 원전 기반 에너지 믹스 없이는 AI 시대 못 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어떤 재료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의외성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요. 의외인데? 원래는 여기 별로 안 좋아했던 원전을 별로 폐기하자 그러고 그랬던 정당이 지금은 바뀌었죠. AI 시대 이거 원전으로 해야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좀 치명적이에요. 전력 생산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이 어렵다는 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고 그게 최근에 어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재생 에너지 과잉 출력에 있어서 대응을 못 해가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원전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현재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뭐 우리가 이제 빨간 날 잘 지내고 오면은 또 한수원이 체코와 이달 5월 7일 날 본개혁 일정이 있죠. 그래서 아마 7일 날 좀 수급 이슈를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수급만 확실하게 들어오면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BHI를 좀 탑픽으로 보고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박스권이기도 한데 어쨌든 좀 약간의 기울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 이런데 그리고 이런 고점들 연결해 보면은 여기에 저항을 받았었어요. 근데 여기를 뚫어주고 테스트하고 지금은 완벽하게 좀 확실히 신고가 영역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 한 명만 딱 이렇게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면은 쉽게 갈 수 있는 영역은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바탕에 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야 되는데 이렇게 저점, 최근 일봉 저점 그리고 이런 고점들을 한번 보면은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상단은 또 테스트가 맞춰지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시초가부터 여기 상단이 한 26,500원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7,000원에서 26,000원 선. 네, 여기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대응 잡아 보시고요. 1차 목표 주가는 라운드 피겨 5만 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